7월 3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다라고 해서 오늘 오전 10시에는 기자회견도 갔습니다.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하겠다라고도 밝혔고,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김민석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난 한 달간 이 이재명 정권 한 달을 되돌아보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재명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이 실용적이다. 이런 평가들, 좋은 평가들, 그러니까 아주 나쁜 평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 이재명 정권의 지난 한 달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되돌려주지 않았다. 법사위원장 되돌려주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재명의 방탄입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이재명 재판이 줄줄이 중단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자신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 중단을 위해서 민주당이 무슨 짓을 했느냐? 여기에 상징적으로 겉으로는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그 다음 김민석입니다. 국무총리의 김민석을 고집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많은 비리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정동영 모두 지금 장관 임명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비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민석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 왜 이럴까 이재명은?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G7 회의에서도 만나지도 못했고 지금 삐그덕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전승절이라고 하죠. 중국에 9월 3일입니다. 이재명을 초청을 했다.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베이징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재명이 고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대통령도 만나지 못했는데 언제나 말썽을 낳게 되는 이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이 대립구도 속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부분입니다. 이재명 자신의 재판 방탄을 위한 인사, 지금 미국과의 관계, 지금 삐그덕대고 있다. 국정 전체가 삐그덕대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정말 하루라도 더 연장되는 것이 그만큼 지금 국민들 민생에는 또 우리나라에는 해로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언론을 비롯해서 또는 보수 쪽이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소통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실용적이다. 상당히 대통령이 되기 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급진적이지 않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재명은 그만큼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은 달랐습니다. 굉장히 얼굴 표정도 바뀌었고 달라졌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정치인들 또는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재명이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현안에 대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많은 부분에 많은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재명은 자신의 말처럼 간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적법하다, 위법하다, 이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이재명은 부지런한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불법을 저지르는 데 서슴지 않습니다. 형수 쌍욕을 하는 데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폭식 행태, 조폭식 정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현안을 풀 이런 대안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재명을 교활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경험한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재명은 국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이 알고 있고 또 알려고 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굉장히 뭐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장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 조폭식으로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또 국회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김민석을 정말 통과시킬 것인지, 오늘 통과시키고 내일 또 추경안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을 지배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다. 이재명은 교활한데 상대적으로 기존의 정치인,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기존의 정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바뀌었는데 국민의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 보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은 어떤 스타일인가?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을까? 지난 3년 동안 이재명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도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헤쳐나갈 어떤 길을 찾습니다.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이재명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는 결정적인 이 순간은 소위 거의 2년 전이었죠. 유창훈 부장판사에 의해서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입니다. 이 부분이 이재명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예상 밖의 일이었느냐. 이재명은 굉장히 교활하게 이 정치 흐름, 예상,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 부분을 잘 읽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지까지를 잘 압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였습니다. 민주당에서 30명, 40명이 배신자가 나와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때의 이재명의 복수심이 지난해 총선에서 이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한 이 칼질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재명으로서는 고통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유창훈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또 몸부림을 통해서 기각이 됩니다. 이때가 아마 이재명이 가장 예상 밖에 힘들었을 경우였을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이재명은 언제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많은 이 국정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빼놓고 본다면 이재명은 무난한 대통령 국정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핵심은 이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이 지금까지 야당 대표가 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남은 저지르지 못하는 불법을 이재명은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 5가지 재판이 지금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빼고는 이재명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범법을 빼고는 조폭이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이재명이 하느냐라는 걸 보면서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짚어보면 이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디를 찔러 들어가야 하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5가지 재판 중에 4개가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오는 22일 나머지 1개 대북 송금도 중단될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불안합니다.
이 재판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연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이. 앞으로 대법원의 분위기,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재명 정권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저건 안 되겠다라고 되면 이 사법부의 분위기도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는 법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론이 일게 되고 찬반 여론이 이것에 대한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판이 지금 사실상 중단되면 이 법안을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무슨 속도 조절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재명 자신의 방탄입니다. 검찰이 나서서 이걸 소송을 모두 취하해주면, 취소를 해주면 되는데 이걸 지금 정성호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에 대한 소송을, 이 소를 아예 취하해버리자, 검찰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검찰도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정성호가 속도 조절을 하자라고 하고 그래서 민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 해체에 대해서. 전부 쇼입니다. 검찰 해체가 이재명은 교활합니다. 이 검찰 해체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재명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절되든 어떻게 했든 국민 여론에 나쁘지 않다면 자신의 방탄에 필요하다면 이게 이제 이재명의 실용주의입니다.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방탄을 위한 실용주의입니다. 방탄에 필요한 것은 오케이. 방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거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강하게 검찰 해체를 빨리 하자. 얼마든지 이재명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 이 재판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도 있는 것이고 지금 친윤 검사들이 핵심에 이제 보직을 받았다. 소위 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이 되었다. 그래서 심우정 자기의 측근들이 이렇게 발탁이 되니까 심우정은 자리를 떠났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은 친윤이든 비윤이든 검사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 방탄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보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래도 국정을 좀 잘 이끌어서 특히 보수까지를 다 포용을 해서 통합, 국민 통합. 그래서 자신이 지금 60% 나오는 자기의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60, 70%를 유지해 간다면 이재명의 재판은 다 뭉개버릴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다시 재개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갖가지 쇼를 벌입니다. 제가 쇼라고 하지만 이재명은 진정성도 일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같은 특징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일부 진정성을 갖고도 일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걸 교활한 이재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쇼도 중간에 크게 포진하고 있는 이렇게 복잡한 인간입니다. 이재명은 겁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 자기 말대로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이건 조폭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범법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이 범법을 이제는 권력을 획득한 다음에는 범법을 깔아뭉개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또 지금 민주당 모두, 국정 모두, 삼권 모두 자기 독재가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 가능해진다면, 잘 풀려나간다면 이재명 입장에서 이재명은 헌법을 개정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 독재로 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을 처음 보거든요. 이재명은 국정 전 부분에 걸쳐서 자기가 완벽하게 꿰뚫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범법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꿰뚫어 보고 있어야
어떤 인물을 써도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국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독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만기칠남식이죠. 이재명은 이 부분을 교활하게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재명의 변화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과는 또 다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 인물이다라는 것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법사위 이 부분, 이재명의 인사, 김민석 이 부분, 이재명의 외교, 트럼프, 이 트럼프 부분도 이재명은 이것 가지고도 장난을 칠 겁니다. 중국 전승절에 가는 것은 트럼프와 완전히 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의 행정부와 조율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즐깁니다. 조금 위험해져도 오히려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고 이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여러 가지 북한, 중국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재명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일관되게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실용주의입니다. 소위 어떠한 소신, 어떠한 기준 없습니다. 인사 기준을 지금 밝혀라 라고 하니까 웃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인사 기준 없습니다. 자기의 방탄에 도움이 되는 인사, 자기의 국정에 도움이 되는 인사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이재명의 인사에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런 인사 기준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지금 국정 운영에는, 이 방탄에는 법사위원장 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 이건 독재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양보를 못합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다 라는 걸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이 부당과 정당, 이 불법과 이 적법 사이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갑니다. 이재명 정치의 특징입니다. 이 이재명 정치의 특징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히 국민의힘이 힘들어질 수 있고 국민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부산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산에서 이재명 지지가 60%대가 나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꼽으라면 해수부 이전입니다. 이재명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해수부 이전을 연말까지 해치워라. 이게 이재명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부산의 해운대 구의회에서 여기에 반대하고 나서서 지금 부산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습니다. 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여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왕좌왕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여론을 봐서는 해수부 이전을 찬성해야 하는데 이게 국가 운영 전체로 보거나 또 충청 지역의 여론, 이 세종의 여론을 보면 반대를 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것은 일단 반대를 해야 한다. 우왕좌왕합니다. 이재명은 이걸 계산 다 끝낸 겁니다. 이 세종에서 충청에서 반대 좀 해도 부산을 먹으면 된다. 그 결과가 지금 부산에서 어처구니 없이 60% 넘게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40%를 넘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부산, 울산, 경남, PK가 40% 넘는 지지를 보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까지. 노무현, 문재인은 부산, 경남 출신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부산, 경남 출신도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입니다. 그 핵심은 범법입니다.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아니면 이재명 정치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재명 국정은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김민석이 강행하는 부분, 국회 본회의 또 기자회견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빨리 이 변화에 적응하는지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7월 3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